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학, 국제관계, 역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사상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와 참모습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평생을 바쳐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이홍범 박사님을 모시고 소중한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먼저 지금 소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 명예장관, 그리고 미국 민주당 대통령 동반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커미셔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소한데 조금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명예장관은 공식적인 직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백악관에는 키친 캐비넷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미국의 앤드루 잭슨 대통령 당시인가 그 용어가 생겼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용어가 생긴 역사적 유래는 당시의 대통령이 정식 내각 강요 정부 장관들, 부통령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갖고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당시의 내각 구성원들이 그 장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말입니다. 자기의 측근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집에서 부엌에서 식탁에서 식사도 하고 오차도 마시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정치를 했다 해가지고 그 대통령의 정적들이 당신의 정부는 정식 정부가 아니라 부엌에서 친한 친구들하고 정치를 결정하고 했다. 이래가지고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용어가 바로 키친 캐비넷. 네.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부엌 내각, 거실 내각, 측근 내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있었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에 와서 또 그것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클린턴 국무장관이라든지 또는 팀 케인 상원의원, 이런 분들과 이제 아주 밀접한 그런 교류를 하시면서 워싱턴 정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렇게 된 어떤 계기랄까, 뭐 그런 과정 같은 게 있으면 또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 저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시아 이상주의 책을 오바마 대통령 때 2번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읽어봤는 게 읽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 주위의 측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상당히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또 여러 가지의 감명적인 무언가를 느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과 팀 케인이 명예 측근 장관을 권한다. 이게나 수락 사인을 하면은 임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락하는 거 영광이라고 서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친 캐비넷, 명예 장관, 키친 캐비넷 이제 측근 내각, 거기에 멤버가 들어가니까 이제 명예 장관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2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팀 케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네. 팀 케인은 당시에 민주당 총재였고 그분은 하버드 대학을 오바마 대통령 같이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동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제를 이제 조금 바꿔서요. 최근에 이제 인하대학교 초청으로 참성단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회의에서 기조 강연을 하셨는데요. 한민족의 홍익인간 사상을 세계 민주주의로 승화시켜야 된다. 이거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세계주의 사상은 개인이나 어떤 인간 집단의 생각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나 세계 역사를 볼 적에 소위 앵글로색손이 자랑하는 개인의 자유, 이것도 세계주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소위 공산주의 진영에서 주장하는 평등주의 사상도 이것도 세계주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야마도 대하의 정신도 세계주의고 중국이 주장하는 중화 정신도 세계주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에서 주장하는 사랑과 자비,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애의 사상이든지 이게 전부 다 세계주의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우리 한국의 고유한 역사 정신에 기초한 사상을 연구할 적에 홍익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익 인간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면 홍익을 잘 연구해 보면은 여기에는 민족주의의 성향까지도 초월했습니다. 홍익 백성, 홍익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홍익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인류 역사를 볼 적에 홍익만큼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세계주의 이상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도 평등과의 대립 사상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이 대립하면 이건 반드시 충돌과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익은 자유도 평등도 다 포용합니다. 사랑도 자비도 인도 좋은 모든 세계주의 사상은 홍익에 포함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홍익 용어 자체는 유익함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자는 데는 사랑도 필요하고 자유도 필요하고 좋은 사상들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철학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우주를 위해서 만유를 위해서 사용할 적에 세계 최고의 세계적 이상주의를 만들 수 있고 또 이상을 실현하는 명백한科学적인 비전과 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착안해 가지고 유니크라시 세계 민주주의 이론을 착안했습니다. 이러한 유니크라시 이념이 한민족이 추구하는 공통의 이상으로 실현될 등의 조국의 통일은 이룩될 수 있고 나아가서 전 세계 인류의 평화, 자유, 번영에 기여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서 홍익인간 사상을 더욱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이제 세계화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학문적인 그러한 연구가 더욱더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세계 민주주의 이론은 우리 총재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그 어떤 단독적인 어떤 그런 발상으로서 지금 이론으로 지금 제창하고 계신 그런 거죠. 네, 그러한 이론이 그 뿌리가 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대한 선조님들로부터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웅, 한인, 한웅, 당군, 동학, 예. 정산, 그 여러 이대한 선조들의 정신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우리 걸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께 이제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 우리 총재님께서 이제 그것을 정확히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이제 이걸 세계화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신 속에는 뭐 원효의 사상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사상들이 우리의 선조의 정신 속에 명백히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봐야겠는데요. 이 총재님께서 저술하신 아시아 이상주의 이 책이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지금 교재로 채택이 되면서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이 고대 역사의 진실 이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의 어떤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용어가 조금 이렇게 생소한데요. 이상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수님의 그 저술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하버드를 비롯해가 유펜에서 공부를 할 적에 대학 교수들이 이 통학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네. 일본에 있었을 때도 통학에 좀 연구를 좀 해달라고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부할 적에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동학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써달라고 와그너 박사가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그너 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동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니까는 하버드 대학에서 그 펠레이스 박사가 대흥군을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을 알기 위해서는 대흥군과 동학을 알면 한국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대원군과 동학. 동학. 예. 대흥군은 권력층으로부터의 민족주의적인 정치 문화를 알 수 있는 기고 동학을 알게 되면 소위 서민층, 민중 대중으로부터의 그 정치 사회 문화를 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 제가 이 동학 관계라든지 이런 한국 관계는 제 원래 전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학자들이 우리 제 같은 사람을 통해 갖고 이제 한국을 알고 아시아를 알고 이런데 연구를 갖다가 뭐 좀 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학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학을 연구하다가 보니까나 정산도를 또 연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또 동학을 연구하면서도 또 하버드에서는 동학을 중심했는데 펜실베니아도 그러니까 중국의 태평천국을 연구해 달라고 네. 또 유펜의 교수가 이상주의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고 이랬습니다. 그 영어로 하면 밀레라리안입니다. 밀레라리안은 미국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되는 무슨 말 잘 모르는 생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밀레라리안이 무엇이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당시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조선까지 올라가게 되고 기계 이론까지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첨단 과학이라 볼 수 있는 양자역학과 초권 이론 슈퍼 스티어링 시어리까지 연구하게 되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그리고 정치와 종교, 역사, 문명, 이학, 역학까지 이게 이제 고금 동서를 막론한 동서남북을 통한 시대를 초월한 지역을 초월한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그 특수 연구 방법을 택한 것이 이 아시아 이상주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키피디아라든지 타임스를 출판하는 출판회사에서 출판한 유명한 역사책이라든지 전 세계 중요한 역사책을 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고대에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현대에는 일본의 식민이었다. 왜냐하면 미개하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그걸 180도로 전환시하고 한국은 아시아의 문명의 종주국이고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문명을 만들었고 방대한 영토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최고의 문명의 대국이라는 걸 이 책에서 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고 하버드, 유펜, 프린스턴을 중심한 세계 학계를 지배하는 최고 석학들이 역사 재검토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힐라리 콘노이 교수를 중심한 최고의 교수들이 저를 역사 재검토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이것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대한국 정책, 세계 정책의 정책 변화를 실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 새로운 태평양 시대를 개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가슴이 이제 조금씩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역시 이게 이상주의라는 말이 이제 조금은 아직은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태초로부터 꿈꿔왔던 그런 이상적인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역사와 철학과 종교, 정치, 뭐 경제 각 분야의 모든 학문들이 총동원된 그러한 그 최첨단 학문이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주의에 대한 꿈은 유사일에 지금까지도 계승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이상주의. 원래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해갖고 천년왕국. 예, 유대 기독교로부터 영어 용어가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차원도 초월해가지고 나치즘까지, 공산주의까지, 이학 분야까지, 과학 분야까지 다 이 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를 포함해갖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이 이상주의 연구 분야의 하나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신동학이라는 정산도가
한국적인 이상주의의 가장 과학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평가를 지금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주의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병들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은 지상의 천국,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하는 분야로 최근에 그 하버드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아이비리그의 대학 교수들이 이 역사적인 인문학적인 주도권을 지금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처음으로 나온 동서 연구, 고금 동서를 막론한 이상주의에 대한 연구의 결정판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이상주의.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의 그 학자들이 이상주의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대부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비과학적인 그야말로 어떤 맹신맹족을 믿는다. 그 제보고 이제 그 하버드대학 교수나 유펜 교수들 뭐 다른 교수들이 동양은 어떠냐 이거. 동양의 동학도 연구하고 또 불교도 연구하고 심지어는 유사 종교까지도 연구를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동학의 소위 그 참 동학으로서의 정산도까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도를 제가 부분적으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졸업한 청년 학생들이 정산도에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산도에서 그 출판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그 합리성과 과학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기이론과 연계될 적에 상당히 그 초과학적인 성격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기존의 이상주의 학설과는 배타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론을 갖다가 여기에 전개하고 기존의 학설은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제 나름대로 새로운 이상주의 이 학설을 여기에 폐했습니다. 네, 그 동학과 정산도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우리 총재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이상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그러한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교수님 그 책에서도 잘못된 역사를 이렇게 많이 이제 기술하신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지 우리의 삶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제 그런 의문이 이제 조금 듭니다. 교수님의 어떤 그 고견을.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역사 이론을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네. 발표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의 기존의 역사 이론은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신의 섭리에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된다. 그거는 뭐 기독교를 비롯하고 해교, 모든 유실론 종교가 다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을 믿어야 축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수백 개의 종교가 전부 다 자기 종교가 절대의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유실론 종교. 그리고 그러한 유실론 역사관의 반론을 가한 게 바로 공산주의 역사관입니다. 소위 칼 막스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칼 막스의 역사관의 핵심 바로 역사는 계급투쟁이라고 하고 있고, 계급투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동력은 경제적, 물질적 요소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론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요점은 신이 아니라 바로 경제와 물질이다. 네. 제가 칼 막스의 역사 이론을 가장 과학적인 역사 이론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제 연구 결과는 이거는 비과학적인 역사 이론이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네. 이미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이론을 하여튼 저희들이 이건 뭐 새로운 이론이니까 앞으로 이제 좀 더 차차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사 문제로 들어가 가지고 조금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국의 이제 그 시조를 이제 사망오제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은 천황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책에서 이러한 사망오제의 그 뿌리도 한민족이고 일본 천황가의 뿌리도 한민족이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고 계신데 이런 그 주장을 듣고 있는 그 서구의 학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반응은 제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역사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해달라.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갖다가 학술 포럼을 열려면은 천만 양론의 논자들이 네. 역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 논문을 쓰고. 예. 그게 조금 쉽지가 예. 않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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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미국 학자들은 이 상당히 그 합리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네. 아까 힐라리 콘노이 교수든지 이런 분들 친일 학자들이 많습니다만 이야기하면은 안전 균형을 잡고 합리로 판단하고 한국의 장점을 칭찬하고 일본 잘못한 걸 갖다가 비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긍정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적에. 네. 그리고 최소한 반의만은 하고 중국의 역사 이론이 소위 그 식민지 사관, Chinese Colonial Legacy, 식민지의 유산, 잔재물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의 잠 뱅크 같은 저명한 중국 학교에서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뭔가 모르고 모순이 발생한다 얘기라고. 그게 해답이 바로 이 제 이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모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걸 본다는 것이 또 일본의 식민지 사관입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인 역사관에 기초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식민지 사관으로부터 해방하고 인류에게 진정한 역사의 진실을 알려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교수님 쓰신 글을 이제 잠깐 봤는데요. 이제 그런 역사 왜곡의 원인으로 이제 처음 제기하신 것이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그 식민지 잔재, 콜로니얼 레거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한 배경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정자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역사를 조작해 버립니다. 우리가 단군 애사를 보더라도 세조는 세조에 유리하게, 단종은 단종계통은 단종계통에 유리하게 역사를 기술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민족은 방대한 영토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양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정복당해가지고 역사를 갖다가 왜곡당하고 침탈당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본에 의해서도 식민지가 되었고 2만 20년 이상의 중요한 역사 사료를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역사 사료 자체가 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중국 고서점 같은 걸 다니면서 연구를 갖다가 해봤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논문 관계하고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가 하나 느낀 게 우리가 청나라를 만든 누르하치가 만주족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한국족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한자로 보면은 애신강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신 중국말 하면 아이신죄를 아낍니다. 우리 한국말 하면 애신강나. 그걸 자꾸만 애신강나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신경 잘 안 쓰겠습니다만 그걸 한자를 분석해 보면은 애신, 신 밑에 라, 신라를 사랑하고 기억하자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신라계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고서점 제가 찾다 보니까는 거기 중국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애신강나는 백선 쪽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당시에는 거의 전부가 한국계라고 봅니다. 마이 태자의 후손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청나라가 한국 사람이 만든 건데 지금 만조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만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공 정부는 어떻게 내가 이걸 갖다 연구하기 위해서 중공에 또 사람을 보내하고 책을 또 어떤 사람이 또 가져왔더라고요. 예, 뭐 제가 직접 그 가져오라 하지 않았지만은 고맙게도 누가 가져왔는데 보니까는 최근에는 애칭강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신자를 친자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역사가 왜곡되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보면은 막 자기 조상도 모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순이라든지 하면 이게지만 진방에서 왔다든지 진이라면 진이라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역학에서는 동방입니다. 동방. 이런 식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순임금도 한국계고 뭐 이런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네. 예, 제가 뭐 여기 역사 강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이대한 선조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특히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역사와 종교, 신화, 거짓말의 정치적 효용성을 우리가 통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없는 신도 하나 만들어버리고 없는 역사도 없는 이론도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도 하나 진리로 만들어갖고 교육시키면 그것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흉성을 발휘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민족의 지도자들, 국민들은 마음 깊이 통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애신강라, 애신젤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중국은 중국 사람들을 세뇌공작 씌웠고 무지하게 만들고 또 일본은 그걸 따라가지고 또 무지한 이론을 가지고 알면서도 또 한국을 식민지화시키고 한국을 또 우미나 바보로 만들고 한국의 일부 전통 학자들까지도 그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한국 학자 스스로가 소위 그 동일을 동족의 야만인으로 해갖고 한국의 저명한 학자가 콜롬비아 대학에 박사일 받고 한국 학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한국의 사람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느냐? 한국 사람의 일부 학자 스스로가 한국 사람을 갖다가 동양의 야만인이라고 이미지를 그렇게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라는 어원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야만의 오랑캐의 이자가 아니라 큰 할을 쓰는 큰 대자에다가 궁자를 해가지고 이게 이자가 되는데 큰 할을 쓰는 군자의 나라, 대인의 나라라고 중국 사람들이 찬양했습니다. 네. 그걸 또 연구를 하면은 뿌리의 이자입니다. 문명의 뿌리가 한국에 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와서는 이 거짓말 무지가 말입니다. 사람의 세례 공작을 시키면서 우리 8천만 민족이 거의 다 이 잘못된 거짓말과 잘못된 역사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열등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바르게 가르쳐주면서 우리 이대한 한민족의 영광된 자존심을 갖다가 부활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선진 강국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의 역사가 짧은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말입니다. 그러나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라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고 예행적인 상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와서는 국론을 통일하고 세계 선진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또한 사망오제라든지 치오 천황까지도 자기의 3대 조상이라고 거짓말 역사를 진실정리를 교육시킴으로써 중국의 14억의 인구를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진실된 이대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5천만의 국민을 통합시키지 제대로 못하고 8천만의 민족을 통합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깊은 자성을 통해하고 이대한 홍익 민주통일의 역사를 실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총재님께 뭐 중국과 일본이 이제 왜곡시킨 그런 역사를 한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거 말고도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아마 그 정도로 큰 틀에서는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이 총재님 쓰신 책을 읽어보니까 이 한자도 사실은 이 조선 글자에서, 그죠? 고조선의 글자에서 왔다, 신지 글자에서 왔다, 이제 그런 내용을 봤는데 사실은 그 한자가
우리 한민족이 만든 거라고 하는 그런 설은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런 뭐 증거랄까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우리 총재님께서 연구하신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국의 저명한 학자가 한자로 쓴 소위 그 각골무인의 한자라는 이 동이로부터의 중국의 글자나 문명이 시작됐다는 걸 제가 중국 말로 쓴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복잡한 학술적인 그런 제가 여기서 피하겠는데 쉽게 한국 사람이 중국 말 한자를 만들어놨다는 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하대학 국제학술회 60년 한미 동맹 관계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글자를 만든 사람은 글자하고 발음이 일치하게 만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하고 한자를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출입할 적에 네. 출은 발음이 나가는 기고 네. 입은 들어오는 기입니다. 들어오는 출은 나갈 출. 그러면 출, 입 나가고 확실히 들어옵니다. 출, 입. 근데 중국 사람은 출르 해, 출르. 양쪽 다 빠져 바람이 다 나가버려요. 네. 일본을 대하이라고 읽지만은 한자 그대로 읽으면 수유합니다. 전부 다 두 개 다 발음이 빠집니다. 수유. 제가 그 학술회에서 중국 학자하고 일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긍정합니다. 네. 예, 사실은 학자들은 민족주의적인 성을 초월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네. 그 감정적으로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출입, 출러, 수유. 그러니까 뜻도 나가는 거고 발음도 나가는 전부 다 일본 사람, 나가는 거고. 중국 사람 전부 다 발음 다 나가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이 출입 명백히 탁 네. 발음과 뜻이 통합니다. 네. 그다음 한국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음 하나에서 끝납니다. 네. 근데 중국의 일본 사람들은 시간을 2배 소비하는 수가 많습니다. 발음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애자. 네. 중국말, 한국말로는 애자로 끝납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이걸 아이 합니다. 아이. 일본 사람도 아이 합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 애인이라 할 적에 애인 두 번에 끝나지만 중국 사람은 그러다 아일런이라 한다든지 네. 일본 사람도 아이진이라 한다든지 이 발음이 그럼 애자가 2개가 나야 됩니다. 네. 여러한 이러한 유사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중국 학자 스스로가 유명한 사람들, 양심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의 유명한 역사 교사가 중국에서 가르치는 역사의 90%는 거짓말이라고 중국 정부로부터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중국 사람 스스로가 자기 역사는 거짓말이라는 거 대부분이 말. 우리가 지금 보지만은 티베트를 갖다가 중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티베트 사람들. 징기스칸 중국 사람이라고 말. 네. 한국 사람은 중국이라고. 최근에는 그 중국 동북 공정의 정책하에서 미국 연방상원에 고구려는 중국의 속방이었다 하고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한 그 반론을 가했고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방상원의원, 하원의원, 한국, 미국 정부에서는 제 진술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국제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시정하는 국제적 차원의 한국 사람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침탈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종교를 다 이렇게 파괴시켰고, 뭐 신사참배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창씨개명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이름 또는 언어 이런 걸 다 파괴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정신을 그냥 그대로 이 사람들이 파괴했다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요. 그래서 애칭 강국을 만드는 민족, 국민, 국가의 공통점이 뭐냐? 크게 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역사를 갖다가 보호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하면 역사를 언어, 보호한다. 역사 정신. 간단히 하면 역사를 보호하고 네.
역사가 고유한 역사가 없으면 하나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네. 전제장과 신이 우리를 창조했고 신의 정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천부 인권 사상을 배웠지 않습니까? 네. 하늘이 인간에게 인권을 주었다. 그 솔직히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으면은 그것이 정치적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이 역사나 정신이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거짓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믿게 하면은 그야말로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모든 걸 할 수 있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인간 마음 자체에 불가능한 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선진국가들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어부는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5,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국사관의 역사, 중국 중화사관의 역사, 게르만, 영국 똑같습니다. 역사가 있고 거기에 기초해 갖고 또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성, 역사와 과학을 발전시키는 민족들이 전부 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볼 적에 중국은 중국의 중화사관,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다. 그 중화상황이 동북 공정 등등을 세계 공정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사관을 중심으로 하고 동남 쪽에서 한반도를 정복하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세계 최고의 무시무시한 파워를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어를 정복합니다. 기독교의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이로 한국말로 요한, 야완. 네. 언어를 중국화시켜 버립니다. 필라델피아를 하지 않습니다. 페이성이랍니다. 성이다 이게요. 시가 아니다. 북경은 북경시라는데 네. 필라델피아까지도 성이라고 봐요. 성이다. 전부 다 고유 명사까지 중국화시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이러한 그 막강한 이웃의 중국과 일본의 막강한 역사 권력에 도전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제가 한국에 와서 보지만은 에레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한국말인지 무엇이 에레어인지도 잘 모르고 또 에레어를 표기한 것 자체도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됐습니다. 에레어를 쓰면 좋은데 이 한국말로 에레어를 갖다가 써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걸 내가 종종 느낍니다.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 스스로 자기의 언어 권력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지 않아요. 한자가 없어진 것도 언어 권력을 우리가 스스로 파괴한 게 똑같습니다. 네. 한자를 모름으로써 우리의 고유한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자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언어 권력이 스스로 붕괴됨으로써 스스로 역사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스스로 붕괴됨으로써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고유한 역사 정신에 기초한 민족의 나아갈 공통의 목표를 우리가 확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자유와 권리를 주면 줄수록 민주화를 하면 할수록 분열과 대립은 정대할 것이고 대립과 분열이 정대될 경우에 국가의 민족의 존망은 이기에 처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우리의 고유한 역사 정신인 홍익에 기초한 홍익 민주주의를 실현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너무 이렇게 소중한 그런 말씀이 가슴에 많이 와닿고 또 이제 제가 준비한 그 역사 관련 이런 그 질문을 좀 많이 더 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결론 부분에 좀 그런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저서에서 동학과 증산도, 이 증산도가 이제 참동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제 아까 그 동학이라 증산도를 이렇게 연구하게 된 그런 배경 설명은 이미 이제 해주셨다고 보고요. 연구하신 그 내용 중에서 이 동학 그리고 이 참동학을 순수한 그 학자적인 위치에서 바라보시는 그런 그 느낌이랄까, 이 세계, 이 이상주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동학과 증산도가 차지하는 그런 사상적인 의미, 뭐 이런 걸 조금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학이 우리 그 민족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으라 보고 있습니다. 네.
서름받는 소위 그 고통받는 농민들의 소위 그 권리를 회복해가지고 현대시로 한다면은 가능한 민주화의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상당히 그 반봉건 왕권 독재적인 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세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학이 주장한 슬로건이 아흠하다 아흠하다 아구군수 아흠하다 하면서 측의 측량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반대하고 서양 반대하고. 그런데 여기에 동학의 자관 최시월의 교주에 앞서는 수원으로부터 최재호 수월 선생님까지 왔을 적에는 그 인사여천 사람을 갖다가 하늘같이 모시라. 그리고 손병희 선생님한테 오셔서는 또 인내천상까지 주장했는데 상당히 그 인간을 존중하는 그 좋은 그 정신이 흐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금 어렵해서는 최재호 수원 선생님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월 선생님께서는 최재호 선생님께서는 그 상제님의 도움으로서 이제 상제님을 최고로 받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하늘을 모신다는 거, 인간을 존중한다는 거, 차별을 반대한다는 거 상당히 그건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제님 이제 그 정산 선생님, 상제님께서는 그걸 이제 신동학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참동학. 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정산도의 그 교정과 교리입각에서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동학. 그래서 제가 보면은 참동학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학이 실패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민권을 살리고 서민 대중을 위한 건 좋았습니다만 척의 척양을 주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했고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성격까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기 민족을 통합, 번영시킬 수 있는 감정적인 어떤 그 공통의 구심적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 목표가 있는데 동학은 그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요소는 국제적인 역사, 정치, 정세의 흐름을 통찰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한 목적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동학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서양을 배척하고 일본을 배척함으로써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그 북한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지만은 미국 같은 최고의 막강한 국가도 지금 국제적인 협력과 동맹이 없이는 혼자서 국제 문제를 처리하기가 힘든 상태인데 그 조선 왕조의 말기에 어떻게 동학이 척의 청량리하고 조국의 자주 독립을 이룩한다는 것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와권 요사이 정신은 일본 기요, 역사 정신은 일본 기요, 기술 산업은 서양을 배워야 된다. 그래갖고 우수한 정책을 잘 실천함으로써 반식민지 국가에서 아시아 최고의 열강으로 등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도하는 자는 이 국제적인 정세의 통찰력이 우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산도는 소위 그 세곡적인 민족주의도 초월했고 또 심지어는 민족주의적인 차원도 초월한 세계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막연히 무조건 어떤 그 천지를 창조한 신을 믿으라는 맹신맹정도 아닌 과학적인 우수한 이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걸 저는 어떤 그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학문적인 차원에서 정산도는 다른 국가에서 일어났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무지한 소위 그 이상주의 운동이 아니라 이것은 합리적 과학적 이론에 근거할 수 있는 우수한 그 근대적인 그 종교라고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학에서 기의 이론이 나옵니다.
이건 하늘에 기가 지극한 기가 내한테 내려가지고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지 이런 그 주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주문을 갖다가 보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기의 한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역학, 촉근 이론, 첨단 이론을 사용함으로써 이게 소위 그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기의 이론이 현실 세계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 과학적인 실증을 가지고 동학과 정산 또 기의 이론, 과학의 이론과 연결해갖고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 과학적 종교의 하나일 수 있다는 이론을 갖다가 전개하고 기존의 이상주의 이론의 맹점을 비판한 그런 학문적 성과를 올렸습니다. 예,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척양척여라든지 이 외세에 배척하는 힘도 약한 나라가 그런 그 주의로 가면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거꾸로 외세를 불러 들어오면서 사실은 처절한 실패로 이어졌지만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동학의 그 이상주의 정신은 참으로 이렇게 옳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이 잘못된 거. 그래서 상제님께서 친히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천지공사라든지 이런 그 지금이 어느 때냐라고 하는 그런 시온에 맞추어서 그런 걸 직접 보시고 앞으로 이제 인류의 세계가 이상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진리에서는 이제 조화 선경 세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책을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교수님께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계속 미국에 계시니까 사실 이런 그 정보가 그렇게 이제 쉽게 또는 그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직위 이런 것만 가지고도 이제 그런 과학적인 이론까지 이렇게 접목을 해서 굉장히 이걸 하나를 근거로 해서 굉장히 그 관련된 과학의 분야에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연구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동학에서 이제 수온 체제의 동학에서 네. 정산상제님 이거는 정산도에서 얘기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네네. 정산상제님께서 참동학이라 하시는데 진리는 하나지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용어는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동학에는 서양에 대한 서학에 대한 반대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볼 적에 지금 이제 정산도의 교리는 동학의 차원도 초월하고 네. 서학의 차원도 초월한 세계주의의 성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총재님께서 추구하시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는 그 이상주의에 대한 그런 그 미래라든지 인류의 미래 이런 것 쪽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정리 말씀을 듣고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저명한 교수인 힐라리 콜노이 박사 그리고 리 캐서릴 박사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포함한 국제적인 저명한 지도자들과 함께 진리 추구, 역사의 애국을 시정하는 역사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존경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 기타 수많은 저의 그 행정부와 국회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의 학문적 차원의 이상이 현실적인 정치 국제사회에 실현되도록 그리고 한미 동맹 협력이 가관되어 가지고 우리의 남북의 민주 통일과 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그러한 그 학문적인 성과가 조만간에 큰 빛을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용범 세계정경학술협회 총재님을 모시고 동북아시아 고대 역사 왜곡의 문제와 아시아 이상주의의 핵심 내용, 그 중에서도 동학과 참동학의 증산도가 가지고 있는 인류 미래의 이상세계를 사상적 비전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